네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10월 29일 수요일입니다. 자, 오늘도 이데일리 신문에 어떤 내용들 나왔는지 시장 내용들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어제 한국은행에서 3분기 우리 GDP 성장률을 발표를 했습니다. 제목을 보면은 어느 정도 좀 유추가 되실 것 같습니다. 아예 이제 표가 벌써 나왔군요. 자, 표를 보면서 말씀드려보죠. 예, 이 1분기에 우리 마이너스 성장했던 거 기억나시죠? 이게 지금 3분기에 가서 1.2%까지 성장을 했습니다. 2분기에 좀 반등을 하고요. 1.2% 성장은 1년 반 전, 그러니까 24년 1분기 때 성장이랑 같습니다. 다시 그때 수준의 성장으로 올라왔다. 보시면 마치 이게 자꾸 이게 보면 저도 이제 요즘에 차트를 많이 봐서 그런 거 자꾸 차트로 보면 쌍바닥 짚고 올라온 것 같죠? 그러니까 우리 시 경제가 지금 성장률이 올 들어서 상반기에서 하반기를 지나면서 드라마틱하게 반등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거고요. 올해 우리 3분기 성장률이 이렇게 당초 예상보다 당초는 1.1%, 그러니까 당초에도 좀 성장률 전망치가 낮았던 건 아닌데 그거보다도 높게 나왔습니다. 가장 기여도가 높았던 것들은 조금 전에 막대 그래프가 있었는데 뭐 다시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만 민간 소비였습니다. 그럼 왜 민간 소비가 저렇게 1.3% 성장을 했고, 저 1.3% 성장을 한 게 실질적으로 1.2% 성장하는데 0.8%포인트를 기여를 한 것으로 계산이 나오는데 한국은행의 분석에 따르면 왜 그랬는가? 결국은 앞서 기사 제목에서 보였던 것처럼 이번 7월부터 이제 지원이 시작된 이 민간 소비 쿠폰, 민생 소비 쿠폰 이 영향이 아주 가장 직접적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좀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. 1차, 2차에 걸쳐 지금 2차 소비 쿠폰도 이제 다 지원이 됐고 아마 상당 부분 이제 소진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게 거의 뭐 죽어가던 우리 내수장을 일단 마중 역할을 분명히 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는 거고요. 그다음에 좀 전에 봤을 때 그 막대 그래프가 보면 민간 소비도 좋지만 설비 투자가 굉장히 좋았습니다. 이게 설비 투자가 사실 굉장히 좀 좋지 않아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기업들이 좀 설비 투자에 본격적으로 좀 나서고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거고요. 올해 설비 투자는 3분기 성장률에 0.2%포인트 기여를 해서 이게 전에 마이너스였던 거에 비하면 좀 훨씬 더 나아지는 모습을 보였고요. 이제 결론은 이겁니다. 올해 우리 성장률 전망치 지금 1% 될까 말까 이렇게 좀 전망치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? 지금까지 성장률만 놓고 본다면 이제 4분기에, 그러니까 이번 분기에 0.2% 성장만 해도 우리는 올해 한국 경제는 1% 성장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. 그럼 지금 분위기라면 좀 전에 그 차트 보셨던 것처럼 쌍바닥 찍고 V자 반등을 하고 있는 이런 분위기라면 또 이런 추세라면 4분기에 0.2% 이상의 성장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도 됩니다.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올해 1%가 조금이라도 더 넘는 그런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이다. 그러면 물론 잠재 성장률 이런 거에 비하면 아직도 미미합니다만은 우리가 성장률이 이제 반등을 한다. 이 점에서는 분명히 긍정적인 거라고 볼 수가 있겠고 여기에 좀 시장이 좀 받쳐주고 주가 상승에 따른 소위 말하는 부의 효과, 웰스 이펙트까지 좀 뒷받침이 된다면 소비가 더 좋아지고 해서 그다음에 설비 투자도 더 좀 좋아지고 해서 성장률이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훨씬 더 좀 좋아지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 매크로 지표들도 거시 지표들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두 번째는 이데일리 단독 기사입니다. 이 기사가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텔레그램을 보니까 굉장히 여기저기서 화제가 되고 있더군요. 핵심은 이겁니다. SK 하이닉스에서 올해 하반기에 소위 말하는 열압착 본더죠. TC 본더를 더 이상 이제 발주를 하지 않겠다. 이 얘기를 이데일리 기자가 취재를 해서 나온 내용이고요. 이렇게 되면은 올해 원래 한 5, 60대 정도 TC 본더가 발주가 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. 그래서 상반기에 한미반도체하고 하나세미텍 두 군데에서 대략 한 1,300억 정도 수주를 했거든요. 이게 한 절반 정도 되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올해 하반기에도 비슷한 정도의 발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했던 게 이제 사실상 뭐 이 기사가 확실하다고 이제 뭐 확인을 한 거겠습니다만 이게 기정사실화가 된다 그러면 즉 SK하이닉스에서 확인을 해준다 그런다면 아무래도 그 정도는 이 한미반도체나 하나세미텍이 어떤 예상 매출에 조금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좀 보이게 되고요. 중요한 거는 왜 안 했지? 지금 반도체 업황 엄청 좋은데 라는 이제 이 의문점이 생기실 겁니다. 그 이유가 추가로 20, 30대를 주문하지 않아도 TC본드를 주문하지 않아도 현재 수준 가지고 현재 설비 가지고 시장에서 원하는 수준의 물건을 생산할 수 있다.
그러니까 HBM이라든가 이런 뭐 범용 DRAM들을 생산할 수 있다라고 이 SK하이닉스가 판단했기 때문이다라는 해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. 이게 이제 그만큼 생산성과 효율성이 좋아졌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, 이거를 한 걸음 더 나가서 얘기를 하면 수율이 그만큼 좋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. 어떻게 보면 이건 SK하이닉스의 자신감의 표현이다,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거고요. 이제 다만 이제 HBM4가 내년부터 생산이 되지 않습니까? 이렇게 되면 지금의 TC본더보다 조금 더 레벨업이 된 TC본더가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추가적인 이 HBM4용 또 그 다음 버전인 HBM4E용, 그러니까 이제 6세대가 아니라 7세대로 넘어가는 거죠. 이 6세대와 7세대용 HBM을 위한 장비 발주, 이 TC본더 또는 그 이에 뭐 플럭스리스 뭐 본더 뭐 이게 얘가 좀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확정돼서 나온 건 없습니다. 소위 말하는 그 하이브리드 본더는 아직은 그렇게까지 현실화되기는 쉽지 않다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. 국내 이 두 회사에서는. 그래서 어쨌든 이 TC 본더 시장이 조금 위축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 이상의 지금 이미 HBM 업그레이드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다른 차원의 어떤 장비 발주나 이런 부분들이 또 있을 수 있다. 이런 기대감도 좀 가져볼 수가 있겠습니다. 어쨌든 이 기사가 오늘 시장에서 하나세미텍, 하나비전이 되겠죠. 하나세미텍의 모회사, 그다음에 한미반도의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. 자, 빈익빈 부입 현상 엊그제에 이어서 오늘도 좀 다시 해보겠습니다. 아예 제목을 참 잘 달았네요. 빈익빈 부입부 4,000P 시대. 네. 자, 왜 빈익빈 부입부 벌어지는지 기본적으로 뭐 대형주, 중소형주, 코스피, 코스닥 이렇게 얘기를 했고, 그다음에 반도체가 워낙에 강하다 보니까 뭐 이런 얘기들은 이미 다 말씀드려서 뭐 잘 이해를 하실 거고요. 표를 한번 보시죠. 오늘 이제 이데일리에서 가져온 기사는 이겁니다. 그냥 코스피 200 지수 시가총액 가중형과,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지수를 계산하는 이 산정 방식입니다. 이런 형태의 ETF와 동일 가중형 ETF와의 수익률 차이를 나타내는 겁니다. 그냥 ETF와 동일 가중형 ETF의 차이는 뭐냐면, 그냥 코스피 200 시가총액 가중 ETF는 예를 들어서 코덱스 200 같은 경우 삼성전자가 25%, SK하이닉스가 16% 비중을 담고 있습니다. 반면에 같은 코덱스 200 상품이지만 코덱스 200 동일 가중 ETF 상품은 삼성전자가 0.6%, 하이닉스는 0.7%밖에 비중이 안 담겨 있습니다. 그러니까 동일 가중이라는 거는 비중을 같이 해서 해당 구성 종목들을, 그러니까 200개 종목들을 다 나눠서 이제 주식을 사고 있다, 이런 얘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러니까 결국 이 얘기도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를 얼마나 ETF 상품에 포트폴리오에 많이 담고 있냐에 따라서 이 수익률 차이가 이렇게 거의 2배 가까이 차이가 나고 있다,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. 원래 동일 가중의 ETF 상품이 이게 이제 출시가 된 배경은 뭐냐면, 이게 시장의 큰 변동성에 비해서 굉장히 안정적인 수익률을 좀 만들어낸다, 이거거든요.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. 그냥 코덱스 200이 주가가 막 변동을 많이 해서 어떤 데는 뭐 삼성전자, SK하이닉스가 주가가 뭐 30% 올랐다가 다시 한 30% 떨어졌다, 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사실 수익률이 제로라고 보면 되는 거죠. 그냥 아주 단순하게 계산했을 때. 근데 동일 가중 ETF는 들어간 이 삼성전자, SK하이닉스의 비중이 다른 종목들과 비중이 같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의 수익률이 좀 더 나왔다고 그러면 여기는 0%지만 동일 가중 ETF는 2, 3%라도 뭐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. 그것 때문에 동일 가중 ETF가 출시가 상당히 좀 많이 됐었는데, 최근처럼 특정 종목 이렇게 뭐 집중해서 가는 상황에서는 수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. 근데 이런 상황이 그러면 여기 지금까지 하고 이제 앞으로는 없을 것이냐?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때문에 이 기사 내용대로라면 동일 가중 ETF를 갖고 있는 분들은 비중을 좀 줄이거나 아니면 추가로 뭐 사거나 이러시지는 않는 게 적절하지 않겠느냐,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. 자, 마지막으로는 이 표를 가지고 그냥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코스피 불장인데 60대 엄마 웃고 20대 아들 울었다.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? 표를 바로 한번 보시죠. 이 표면은요, 성별 연령별대로 올해 국내 주식 수익률을 가져온 겁니다. 자, 1등이 누굽니까? 이게 사실 상상이 저도 잘 안 됐는데 60대 이상 우리 여성분들이 26.9%로 가장 수익률 1등을 차지했습니다. 2등이 40대, 그것도 여성, 3등도 50대 여성, 4등도 30대 여성. 뭡니까 이게? 5등도 20대 여성입니다. 이게 다 여성이에요. 1, 2, 3, 4, 5등이. 그럼 보세요. 60대 남성 6, 그다음에 50대, 40대, 30대, 20대 이렇게 되죠. 자, 이걸 이제 압축을 해서 얘기를 하면 나이가 많은 여성분들의 수익률이 높았고
나이가 젊은 남성들의 수익률이 최저였다.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. 60대 이상 여성과 1등과 꼴찌와의 차이는 무려 8%포인트나 납니다. 자, 근데 이거에 대한 해답을 오른쪽으로 가서 보시면 나옵니다. 회전율이 제일 높았던 게 이제 회전율은 이제 주식을 제일 많이 사고 팔고 했다는 얘기죠. 남성들이 다 앞에 있죠. 여성들이 제일 뒤에 있습니다. 30대 여성이 회전을 제일 덜, 그러니까 주식을 제일 덜 사고 파는 경우였고요.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주식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거는 결국은 60대 이상의 여성들이 이렇게 좋은 성적을 거둔 거는 우량주, 주도 업종, 그다음에 잘 안 팔았다라는 거. 이 세 가지가 특징이다라는 거기 때문에요. 반면에 아까 남성들 것도 보셨으면 또 남성들이 이번에 주식을 샀던 특징을 하나가 또 보면은요. 레버리지 상품을 남성들, 특히 젊은 남성들이 집중적으로 매수를 했습니다. 그러니까 두 가지 이제 이유가 되는 거죠. 레버리지 상품을 집중적으로 매수했다라는 거 하나, 두 번째는 자주 사고 팔았다라는 거. 이 두 가지 이유가 남성 그리고 조금 더 젊은 남성들의 주식 투자 수익률이 나이가 많은 여성들보다 훨씬 더 떨어진 이유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. 시사하는 바가 있죠. 그래서 전문가 얘기는 그렇습니다. 결국은 주식 투자는 인내심과 그다음에 장기 수익률 이게 좌우한다. 어떻게 보면은 이제 60대 투자자들, 60대 여성 투자자들이 어떤 식으로 투자하는지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간다면 60대 여성들이 어떤 종목들을 투자를 했고 그 종목들을 얼마나 보유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 기사가 나온다 그러면 조금 더 아주 관심 있는 그런 기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도 좀 듭니다.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